우리가 행정소송의 원구적격 문제를 검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수행정법 453페이지, 제2권 453페이지.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이웃 소송을 했고 인인 소송, 두 번째는 경업자, 경쟁이 있는 사업자에 관해서 했고, 세 번째는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 한문을 안 배운 세대라 참 여러분이 참 어려운데, 경쟁한다는 말에 경쟁, 경자. 원은 출원한다는 말에 출원자. 가만히 보면 이 원이라는 게 이 출원이라는 말에 출원이란 출원이라는 건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출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신청을 우리가 출원이라고 해요. 경원자. 법원 판례로 나온 예예요. 경원자, 신청자. 서로 신청하는, 뭐를 신청해?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처분을 신청하는 사람들 간의 원고적격 문제. 이게 경원자 소송에 대한 거죠. 경원자. 출원한다, 신청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든가, 아니면 법학 전문 대학원이다. 또 하나는 영업 허가 처분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경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하나하나 보면 경원자 소송에 제일 먼저 보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대로 경원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 대상 지역에 대한 공유 수면 매립 면허나 공유 수면 매립 면허나 그다음에 또 도로 조명 허가나 도로 조명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포장마차를 하거나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통해 만들거나 이런 경우, 일정 지역에 있어서 영업 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소 개수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업소 간에 또는 같이 신청을 한 사람 간에 원구적격이 인정된다. 원구적격이 인정된다는 건 갑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의리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로스쿨 예비인과 처분. 로스쿨 예비인과 처분. 로스쿨이라는 게 뭐예요? 법학 전문대학원이죠. 법학 전문대학원. 예비인과 처분. 인가를 내줄 거 이제 예비로 낸 처분에 대해서 탈락한 대학이 되겠죠. 탈락한 대학. 이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41개 대학 정원은 2,000명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진 않겠지만 2,000명을 이제 10명으로 나면 200명 한 대학에 이제 50명씩 간다고 할 때, 탈락한 대학,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지, 조선대학교 탈락했죠. 조선대학교는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법학 전문 대학원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됐죠, 그죠? 원고적격이 인정됐지. 갑자기 헷갈리네. 원고적격이 인정됐지. 당연히 인정되지. 인정되는데 왜 안 됐냐면, 교육부 장관이 어느 대학에 로스쿨 예비인가 할 것인가 판단하는 문제는 재량행위잖아요. 재량행위를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대학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했는데, 하여튼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이 경원자 소송, 그 경원자라는 게 뭐예요? 법학재원 전문대학을
경쟁적으로 신청한 거지. 신청한 대학이 뭐 41개 대학이 아니라 뭐 80개 대학, 굉장히 많은 대학이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이제 경원자니까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노숙권 예비인가처분에 취소 소송에서 미비인가처분에 탈락한 대학인 조선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LPG 석유가스 충전 사업, 이렇게 자꾸만 헷갈려 쓰려고 그래. 충전 사업. 액화 석유가스 충전이라는 게 벌써 LPG 여러분, LP가스. 부탄가스 말이야, 부탄가스. 저기 어디야? 여행 부탄가스 파놓고 이러면 삼겹살 많이 구워 먹잖아. 그거요. 그 주유소는 충전 사업, 이 충전 사업, LPG 주유소, 택시 LPG 가는 거 많잖아요. 주유소 신청에 있어서 이거 사업의 허가 신청에 있어서 뭐라고? 탈락한 사람. 일방에 대한 허가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는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거 전남 고흥이죠. 고흥군. 고흥군에는 뭐예요? 고흥군 내에는 1개의 LPG 주유소 허가가 인정됐다. 1개의 LPG 고흥군에는. 근데 2명이 신청했다라면 여기 이 허가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탈락한 신청자는 1명 탈락하도록 했는데 이게 탈락했으니까 경원자죠. 출원한다. 경쟁적으로 신청한 거에서 떨어진 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 신청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왜? 이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를 갖다 취소하면 자기가 될 수 있잖아. 어쨌든 뭐 이게 신청에서 선정 과정에서 뭐 위법성이 있다면 이게 취소되면 자기가 주유소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예요? 그냥 일반 주유소는 안 된다 그랬죠. 일반 주유소는 3번. 일반 주유소는 안 된다 그랬어. 그럼 LPG는 이때 인정했어. 이게 91년 판례예요. 자,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신청. 농어촌 뭐라고?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신청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군수한테 한다. 이 농어촌 버스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했냐? 마을 버스 운송 사업, 신규 마을 버스 운송 사업자, 신규 사업 신청자, 사업 신청자. 이거는 인정이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면 시골에 가면 이게 내가 고향도 가면 이렇게 시골길이 가요. 길이 이렇게 가는데 이 길에 버스가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근데 버스가 보통 2시간이나 1시간마다 와요. 자주 오는 게 아니라 2시간마다 오나 그래요. 한 1시간마다 다니는 데도 있고 2시간마다 다니는데 이 큰 도로에서 이 농로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200m에서 500m나 떨어졌다. 500m는 노인들한테는 여기 마을이 여기 있고, 그리고 버스는 하루에 한 3대나 이렇게 4대나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다면 이게 여기 마을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여기 버스 있잖아요. 농어촌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2-1 있는데 이거에서 요까지 들어오는 마을 버스 500m에는 마을 버스를 운행하려 마을 버스. 이거 마을이 좀 컸던 모양이네. 마을 버스를 운행하려고 그러니까 마을 버스를 운행하려고 신규 사업을 신청했어요. 신규 사업을 신청했다고 어디 했다? 군청에 했다. 군청에 했다. 보훈군청에 했다. 군청에 보다 신청했죠. 그랬더니 이 농어촌 버스 기존 운영했던 버스 사업자가 아니 요거 뭐 500m인데 우리가 버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군청에 가가지고 아이 군수님 마을 버스 신청이 들어올 텐데 이거 뭐 우리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여기 이 인구가 많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해주시오 그래갖고 노선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게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계 이게 변경 신청이야. 당초 일로만 다녔는데 여기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시오 신청을 하니까 신규로 마을버스 사업을 하려고 갑이라는 사람이 마을버스 사업을 하려고 이게 갑이라는 한자예요. 갑을 병 이건 알겠지 이것도 모르나? 을병이요. 을병 이게 사인을 표시하는 게 병. 자 갑이 마을버스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니 가서 이제 신청해갖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걸 갖다 농어촌 버스 사업계 변경 신청을 확 여기 일로 가도록 군수가 이걸 변경 허가를 먼저 한 거예요.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는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날아가는 새가 된 거지,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규 마을 버스 운송 사업자가 여기 신청자가 아니라 신청자. 예, 농어촌 운송사업계획 변경, 일로 돌아가는 변경 신청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뭐 이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자, 두 번째, 이건 했던 거예요. 이종 교과서 검정서, 교과서 뭐라고? 교과서 검정소 이종 교과서 불합격 검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정 처분에 대해서 자기 이종 교과서 불합격 검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합격 검정 처분이 있어. 합격 검정 처분은 있어. 합격 검정 처분은 이건 교재를 출판사가 이제 이게 초등학교 교재를 짓잖아요. 국정 교과서가 있고 검정 교과서예요. 검정 교과서는 이걸 검인정을 해주면 교육부에서 검인정을 해주면 이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 검정 처분 받은 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뭐예요? 수학미술이요. 수학미술. 이건 다른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출판사가. 이건 의뢰라는 출판사가 받고 이종 교과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수학, 음악, 수학 미술이 아니고 음악, 한문, 영어라는 거. 자기 신청한 건 음악, 영어, 한문이야. 한문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그 불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불합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을에 대해서 이거는 갑이야. 갑은 불합격 검정 처분을 받았는데 음악, 영어, 한문에 대해서 합격 처분이 을 출판사가 수학 미술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야. 취소 소송을 누가? 갑이 제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은 뭐라 그랬어? 법원은 아니 당신은 신청도 안 한 수학 미술 합격 검정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지. 이건 뭐 이유가 없어요. 자, 얘기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원자 소송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3자, 이제 이거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이 법률상 이익
여기 판례는 우리가 다 많이 앞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은 앞에서 당초 이제 원고 적격을 이야기할 때 한번 해서 중복되는 게 많이 나와요. 자, 중복되는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원고 적격 제3 적격 인정된 제3자, 자, 첫 번째 앞에서 했어요. 채석 허가를 받은 수호과제에 대한 관할자의 채석과제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수호과제 지위를 양수한 사실상 양수인은 채석 허가 취소 처분을 해. 취소 처분. 채석 허가 취소 처분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갑에 대한 거예요. 갑에 대한 행정처의 갑에 대한 채석 허가 취소 처분을 해. 근데 사실은 채석 허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양수인이요. 사실상 양수인. 이 사실상 양수인은 갑하고 거래를 하고 여기는 갑이 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건 매도인이 된 거고 을은 매수인이 된 거. 이거 양수인은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을은 매수인이야. 매수인이야. 을이 매수인이야. 사실상 양수인이라는 건 아직 명의 변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명의 변경 하기 전에 명의 변경을 신청을 하고 놓고는 거예요. 명의 변경 신청해 놓고 실제적으로 둘 간에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 채석장은 을이 운영하고 있어. 명의 변경 신청 중이야. 그런데 명의 변경 신청만 받으면 이제 자기한테는 넘어오는 거 돈 다 주고. 그런데 갑자기 행정청 A가 갑에 대한 채석 허가를 갖다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취소를 해버리면 날아가는, 사실 양수인은 큰일 났지. 돈 다 주고 지금 명의 변경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A에 대한 취소. 그러면 을은 행정청이 갑에 대한 채석 허가에 대한 취소를 갖다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지? 당연히. 왜? 실제로 돈 다 주고 받고 명의 변경만 지금 법적으로 남았는데 돈도 다 주고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남겨줄 사람에게 채석 허가 취소 처분하면 나는 어떻게 됐어? 나는 큰 손해가 발생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지금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내 얘기 듣고 읽어보면 다 생각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했던 거.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재개발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해서 누가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내 재개발 구역을 갖다 정비구역이라고 그러는데,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라고 그래. 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 내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는 2분의 1, 5명, 그 당시 법에 2분의 1, 토지 소유의 2분의 1, 5명 이상이면 재개발 조합 추진 설립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재개발 사업 설립 승인 위원회를 먼저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재개발 설립 위원회를 받는데, 당연히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동의를, 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동의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게 추진돼 가지고 자기 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해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죠, 그죠? 이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 자기 집이 없어지는데 취소에 원고 적격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다 합해서 한 거예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자 회의.
임차인 대표자 회의, 임차인 대표자 회의,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임대주택, 여러분 임대주택 살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 살면 임대 아파트 얼마 이제 10년인가 이렇게 쓰면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행정청이 뭐로 한다는 거예요?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전환 승인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승인 처분. 행정청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 승인 처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조건이 됐는지 모르지만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회의니까 이 분양 승인 처분 승인을 사업자가 신청을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거기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임차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이 분양 처분과 관련해서 첨예한 이익이 돼 있죠. 내가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일반 아파트가 되느냐, 얼마 주고 돈을 내고 사느냐, 이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시가로 살 건지 아니면 그런 거와 관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익이 되죠. 따라서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그다음 앞에서 요까지만 맞죠. 이쪽으로 넘어가죠. 앞에서 한 거만은 예탁금 골프 회원제, 골프 회원 예탁금 회원제, 골프 회원제죠. 회원제. 그래서 뭐라고? 행정청의 골프장 회원 모집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골프장 회원 모집 계획서. 골프장 회원 모집 계획서를 갖다가 계획서를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 도지사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골프장 회원권 모집 계획서를 당초에는 만약에 200명으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300명으로 했다. 그러면 기존 골프장 회원들은 이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도지사한테 신청했는데 이를 갖다 검토 결과 통보라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200명 당초에 모집 계획할 때 200명 한다고 그랬는데 300명을 한다고 검토 결과를 도지사가 이 골프장의 사업자에게 통보를 한다면 기존에 이걸 200명으로 알았는데 300명으로 된 사람 내 큰 골프장 이용에 손해를 가져오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기존 회원은 골프장 회원 모집 계획서 검토를 도지사에게 신청했고 이 검토 결과 통보가 왔는데 그게 된다고 승인이 됐다면 그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좀 보자고. 자, 여기를 좀 지우고 할게요. 자, 5번은 제3자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5번을 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보존할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주주도 취소소송에 대해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회사예요. 회사. 주주는 뭐예요? 주주는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 아니야.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5만 전자 무슨 말인지 모르죠. 6만 전자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옛날에 200만 원씩 했었잖아. 지금은 이제 많이 저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내려가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6만 원이면 삼성전자 6만 원이면 사요. 여러분도 하나 사세요. 6만 원 했다가 지금 8만 원 했잖아. 근데 올라갔잖아. 자, 그게 삼성전자가 말이죠. 법인이에요. 삼성 회사가 법인이에요.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A는 뭐예요?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어떤 법인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하면 이 주주는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래 권한이 없어요. 법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게 주주는 원래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주주가 이걸 팔아먹어. 이거 삼성전자 갑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가 이걸 갖다가 을에 합병시켜. 을이라는 회사 법인에 팔아먹어. 그러면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심하게 침해를 받죠. 우리 동의도 없이 팔아먹는다. 이럴 때 망할 경우, 이런 경우예요. 거기 보면 이거 대한생명 이거 이 얘기도 하면 대한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대한생명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이 주식회 옛날에 유명했어. 이게 대한생명 이 법인이 있었어. 근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세상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있잖아요. 빚 없는 데는 없어요. 빚 없는 데는 다 빚이 있어. 근데 이게 망하게 하려면 이게 이 사람들 갖다 구조조정을 하고 부실 금융기관으로 했다. 금융기관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걸 갖다가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한 거예요. 대표이사 직무정지. 그러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뭘 했냐? 부실 금융기관 결정 처분. 부실 금융기관 결정 처분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결정 처분. 대단한 거죠, 저건. 기업을 없애는 거예요. 결정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부실 금융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 취소소송은 법인인 대한생명에서 이게 취소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주주가 9명이 있다니 이 주주가 9명이 이 부실금융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원래 법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부실금융 결정 처분에 대해서 주주는 안 되는데 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실금융 결정 처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부실금융 결정 처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직무가 정지되면 이 대한생명회사가 없어져. 부실금융은 없어져.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도 없어져. 그러니까 자기 주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도 부실금융 결정 처분에 원고 적격을 인정해줘야만이 자기 이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갖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부실금융에서. 근데 이 사건에 대한생명 왜 얘기하냐면 이게 참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대한생명이 이 신동아에 속해 있어. 신동아 그룹에 정치적인 얘기 신동아. 근데 신동아를 내가 잘 아는 분이 신동아의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신동아의 회장분이 김대중 정권에 협조를 안 하고 여기다 정치 자금을 안 대줬어. 대한생명이 신동아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 당선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권노갑인가 그런 사람들이 듣기로는 내가 신동아에 있어 읽은 책이요. 조선동아에서 읽은 책이야. 조선 있잖아요. 그 중간지에서 읽은 책. 권노갑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괘씸하잖아. 돈 안 내줘. 돈 한 200억, 300억 정치자금 내라 그랬더니 안 내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동아 그룹의 대한생명을 갖다 없애버렸어. 이거 국민한테 돌려주고 없애버렸다고. 그래고 이거 없애버리면서 거기에 기업이 없어지니까 지방세가 300억인가 400억인가 엄청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 이 신동아 그룹 회장이 돈을 안 냈거든. 지금도 제일 채무가 빚 안 낸 탈세 최고의 신동아 그룹 회장이 지금 현재 명단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 낸다는 거예요, 이거. 대한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 강제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제 부실공명기계라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분이 아직 뭐 하나는 남아있대. 교회 재단인가만 하는 돈은 남아있는데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니까 하여튼 정치에 잘못 보이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랬어요. 자,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다음 6번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처분일 경우 주주나 임원도 그 처분에 관해 직접적인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밑에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은행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의 주주도 단의 은행의 업무정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요. 법인이나 은행이나 다 같은 내용 아니야. 법인은 회사예요, 회사. 은행도 회사 아니야, 회사. 여기 주주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있잖아, 행정청이 법인이 회사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단 말이야. A가 갑회사 또는 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경우 주주병은 이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주주로서의 행사할 권리를 잃게 될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돈을 지금 얼마 20억이고 몰빵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없어지고 망하고 없어진다. 이 큰 50억 날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럴 경우 법원 C에 행정청이 이것에 대한 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것이 7번까지 6번, 7번 같은 내용이요. 같은 내용. 자, 이렇게 이어두면 머리에 들어가죠? 이해 안 되지 않지? 자, 이렇게 이해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이 없는 제3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고 적격이 없는 제3자 할게요. 제3자. 자, 1번. 첫 번째.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의 양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뭔 얘기냐? 이것도 이해를 하면 쉬워. 여기지 이 주주가 이 주주는 이미 이 법인 행정청이 이걸 얘기로 할게. 성보운수가 여기 할게. 성보운수. 이건 운수 이거 법인이죠, 법인. 법인 아니야, 법인. 성보운수가 망해갖고 누구한테 인수가 됐냐면 보현운수로 넘어갔다고. 운수로 넘어갔어. 보현운수로 이것도 법인이야. 보현운수로 회사 법인이에요. 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망해갖고 일로 이게 팔려서 망해서 넘어갔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보운수의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보운수의 주주는 이 망해서 넘어갔고 행정청 A가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을에 대해서 그 회사로 넘어간 그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이제 양수계획 법인 양수 계획을 갖다 승인해 줬을 거 아니야. 승인. 매매 계획을 승인해 줬을 거 아니야. 따라서 기존에 있던 주주는 양수 처분 계획 승인인가 행정청이 승인인가를 해준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기존의 성보운수의 주주는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그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 넘어가서 보현운수로 넘어간 이후에 보현운수의 주식을 샀다. 주주가 됐다. 보현운수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양수계획 승인인가의 뭐예요? 그 취소소송, 이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여러분이 성보운수의 주식을 사고 있어.
그런데 이게 망해갖고 보현수로 넘어갔어.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잘 못 넘어가니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행정청이 이런 승인과 처분에 승인과 한 것에 대해서 다툴 그런 원고적 객이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경제적 이익도 있죠. 그런데 이미 성보운수가 돼서 보건운수라는 새로운 법인이 탄생해갖고 여기에 주식을 취득했어. 취득해서 이미 옛날 얘기요. 성보운수에서 보건운수로 넘어가는 승인과 옛날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주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이 처분에 대해서 승인과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당연한 거 이거. 자, 혼자 공부하면 이해 안 돼요. 내가 얘기하면 이해가 다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동 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 처분이나 그의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 처분의 실효나 무효를 확인할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 자, 이 말이야, 이 말. 자, 내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이게 압류 처분이라는 거는 매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를 안 냈어? 상속세를 안 냈어. 상속세를 안 냈어. 그러나 세무서가 국세청이 갑에게 뭐예요? 상속세를 안 내니까 강제 집행을 하겠지. 강제 징수를 하겠지. 강제 징수. 그래서 이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서 갑이 가진 건물, 세금을 안 내서 갑이 가진 건물을 갖다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 붙였다는 거예요. 경매. 그리고 경매 절차에 붙여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어요? 이 경매된 걸 갖다 샀으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서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갔을 때 누구야? 이 아파트를 갑에게 팔고 등기 인전을 해줬다. 이때 나의 아파트를 산 갑은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기서는 을이에요. 을은 건물을 경매로 받아서 산 사람은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안 냈다고 A라는 세무서에서 갑에 대한 압류 처분하고 경매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압류 처분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압류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객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없다. 왜 없을까? 채무자인 이 강제징수에 대한 압류 처분은 갑이 가진 세무서 국세청이 갑에 대한 상속세를 안 냈다고 압류 처분을 한 거니까 압류 처분은 갑이 A의 세무서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을이 이미 건물 경매를 경락받아 을이 이걸 취소할 원고적 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갑이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문제 알겠죠, 그죠? 그것도 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소송 시간이 얼마 됐나?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으네. 단체 소송에 대해서도 쭉 이제 나오는데, 자, 단체 소송, 기타의 시험 다 단체 소송. 단체 소송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리고 있죠, 그죠?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자, 단체 소송도 뭐 이미 두 개는 이미 한 거네 보니까. 단체 소송. 단체 소송이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단체가 당의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이익,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이 단체 소송, 법인 소송이에요. 자, 그래서 단체 소송 5번 단체 소송이지. 단체 소송 첫 번째.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으로 약제 상한 금액이 인하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제약회사. 제약회사. 뭐라고? 보건복지부 고시. 뭐에 대한?
약제 급여.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더라고. 시험에 잘 날 것 같은데 잘 안 나. 약제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 기급여 목록. 이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급여 상한 급여라는 건 보험 금액이 상한 금액표 개정. 개정에 대해서 누가? 제약회사. 제약회사 연구 적격이 있을까 없을까? 제약사는 연구 적격이 있지. 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죠.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그 자기 돈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 두부업체들에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인 두부 제조업체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구하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두부 제조업체가 있어. 두부 제조업체가 충남에서 있었던 일이 두부 제조업체가 있는데 충남이 아니라 전남 지역이네. 전남 지역에 85개 업체가 있어요. 두부 제조하는 거 굉장히 많네. 예? 업체 85개 업체면 전남이면 85개면 전국으로 굉장히 많이 있겠네. 두부 업체가 있는데 이 두부 업체가 모인 사람이 누구냐? 이거 모이는 사람이 연식품협동조합이요. 협동조합. 이거는 두부업체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 A가 이 두부업체에게 이 85개 영업업체 중에 한 개에 대해서 영업 허가 만약에 취소를 했다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은 이 업체가 되겠지. 업체. 갑, 을, 병, 정, 이 업체가 되겠지. 연식품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이 법인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이거에 대한 취소 처분을 갑을 병에 대한 취소 처분을 연식품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당연히. 영업 개별 업체가 취소송에 대한 취소송의 원고 적격이 되겠지. 이렇게 알아두면 다시는 안 잊어먹겠죠, 그죠? 자, 이거 세 번째도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고시 뭐라 그랬어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이거 건강보험 교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시험에는 잘 안 나요. 이게 시험에 날 것 같은데. 및 상대 점수 개정. 3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 점수 개정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이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협회 회장이 여기 이제 그 급여위원회, 요양급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의사협회는 이거 뭐 이해관계가 없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약 대표자인 요양급여 회장, 급여 회장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했네. 자, 그런데 시험은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기타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와요. 기타가 항상 기타. 이름 기타인가? 즐거운 기타요? 아니면 자, 기타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오죠, 그죠? 자, 기타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네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이 굉장히 많네.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자, 기타를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 그지? 이 시간상. 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 첫 번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죠, 그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규정 내용에 비춰보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공권이다. 따라서 당연하다. 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 당연히 인정되겠지, 그지? 예, 왜냐하면 정보 공개 청구권이 국민의 공권이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반사적 이익이 아니에요. 학교 법인으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관할청의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학교 법인의 뭐라 그랬지? 임원 취임 승인 신청. 임원 취임 승인 신청. 학교 법인은 이사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그 다음에 감사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사, 감사, 이사장, 이게 임원이에요. 임원을 선정하면, 이사회에서 선정하면 그 취임 승인을 갖다가 교육청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 대학은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가를 신청했더니 교육부에서 반려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취임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사장이나 감사는 자기 직무와 관련되잖아. 이미 이사나 감사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나 감사는 어때? 여기서 거부된 자는 당연히 취소를 구할 원규적 격이 인정되겠지, 그죠? 자, 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그 압류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자, 이거 뭐야? 제3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서 체납자. 내가 여러분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어. 벌금을 안 냈어. 벌금을 안 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경찰청에서 강제징수가 들어왔어. 강제징수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친구한테 빌린 전기 자전거가 있어. 전기 자전거. 2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 있어. 이걸 갖다가 국세청이 압류를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압류 처분에 대해서 압류 처분은 남의 거, 이건 빌려온 거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친구 전기 자전거 이거에 대해서 압류 처분에 취소성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체납자는 그 압류 처분이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뭐 이해 가죠? 이해 안 가? 내가 여러분 친구 전기 자전거 갖고 있다가 압류당했는데 그거 취소할 구할 무효로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 인정되지. 그건 소유가 내 게 아닌데. 자, 4번은 아까 했던 거예요. 개발지원구역 중에 일부 취락을 개발지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여기서 뭐를 한다 그랬었어요? 여기 그린벨트 해제. 그래서 41개 취락지구에서 다 그린벨트가 해당되는데 착오로 해서 한 명만 그린벨트에 그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벨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성
그린벨트 해제를 갖다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를 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착오로 안 된 사람은 그럼 나도 그린벨트 해제로 해달라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데 요청하겠지.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할까 안 해제할까는 바로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에요. 따라서 이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다음 이거 앞에서 했던 건 이해 가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운전기사의 합승에 이용하여 운수회사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운전기사는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겠다. 또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 다시는 안 잊어먹을 거예요. 택시회사가 예를 들면 5번 아니 택시 합승 말은 합승하면은 과징금 부과한다고 했지만 뭐 내가 있던 시절은 합승 맨 천지라 지금도 서울에 합승하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안 타고 잘 모르겠네요. 합승하는지 허락 없이 합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갑일에는 뭐요? 택시회사예요. 택시회사가 갑이라는 택시회사가 그 택시기사 을이 합승행위를 했다고 이 택시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했어요. 부과 처분했다고. 그럼 행정청 A가 택시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송을 하려면 택시회사가 그 C 법원에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운전기사가 제기해서는 안 되겠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운전기사가 왜 그랬냐면 과징금 나온 것을 갖다가 자기 월급에서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삭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월급 못 받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과징금 부과 취소송을 이 사람이 제기했는데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회사에서 너무 한 거야. 자기가 취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책임을 이제 떼넘기고 자기는 월급만 깎으면 되겠다 그 말을 생각한 거지. 자, 이거는 운전기사 을은 과징금 부과 취소송이 제기하는 원고 적격이 인정 안 된다. 자, 그다음에 6번도 한 거예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파트 관리 소장이 뭐요? 종합소득세를 대행 처리했다고 말해요. 종합소득세. 아파트 단지의 종합소득세를 갖다 신고 납부 경정 청구를 처리해 줬는데 이 청정 청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마 대행 처리했다면 이 소득세를 낸 소득자, 주민들이 자신이 해야 될 것이지 대리 처리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6번. 그 다음에 7번도 한 거예요.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의 소유자가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 그렇지. 7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용검사 처분. 건물을 신축하면 사용검사 처분을 해요.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해달라. 사용검사 처분을 해요. 신축 건물. 사용검사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누구한테? 신축을 하는 소유자한테. 그런데 옆에 있는 을이 말이야. 이 건축 과정에서 자기 집에 밤에 금두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행정청이 한 갑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을 을이 옆 인근 주민이 이거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뭐라고? 그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왜? 을은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갑에게 당신 집 짓다가 우리 집 벽에 금 갔으니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 갑에게 왜 이 사용검사 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냐고. 이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죠? 이해 안 가? 뭐 장하게 써놨지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한 건데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갖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네. 8번 보면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주택 사용검사 처분에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법상 입주 예정자나
입주자는 뭐야, 건축물의 사용검사 처분은 이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에게 사용검사 처분을 해주는데, 입주나 입주 예정자는 이 분양처분하는 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민사소송,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건축물의 사용검사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취소나 무효 확인을 제기할 원고 적격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해하면 안 잊어먹어.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이 공사, 사업 시행자, 분양자에게 분양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원축물 사용검사 처분을 하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인근 주민이 자기 담벼락에 금이 갔다면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나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신축 건축물 사용검사 처분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이거 시험에 이 기타에서 잘 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잘 나는 기타가 기타. 야, 플레이 기타. 노래하는 기타가 아니고 기타. 기타 치면 노래하고 즐거운 건데, 그지? 근데 기타가 즐겁지 않고. 자,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외국인 사증 발급. 사증이 뭐예요? 사증이 뭔지 몰라요? 사증? 외국에 가봤어요? 여러분? 많이 가봤지, 그지? 비자가 뭐 사증. 외국에 가려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제하는 걸 여권,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제하는 걸 비자라고 불러요. 비자. 이거 영어예요, 비자. 아니, 카드가 아니고 비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신청했어. 그걸 발급을 갖다 거부했어. 발급 거부요.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을까? 없어.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죠?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다. 반면에 국적법상 귀화 불허 허가 처분. 우리나라 오래 살아가지고 외국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귀화하려고 그랬는데 귀화하려고 그러는 걸 못하게 한 경우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는데, 체류하고 있었는데 체류 못하게 하는 거. 강제 퇴거 명령. 살고 있었는데 외국으로 돌아가라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되는데, 외국인 사증 발부에서 인정이 안 된다. 한국에 오지도 않았잖아.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굉장히 여러분 틀리기 쉬운 거죠. 최근 판례에서 많이 나와요. 2015년 판례에서. 그래서 이 판례도 좀 봐서 내가 오래된 건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성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 전선을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가진다. 자, 권익위원회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소방청에게 어떤 처분을 했냐?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같은 행정청끼리죠. 소방청장에게 어떤 조치 요구를 했다. 조치 요구를 했다. 국민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치 요구를 했는데, 이 조치 요구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여기도 행정청이고 여기도 행정청이지. 근데 이 권익위원회에서 소방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소방청에서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 기관 소송으로도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소방청은 C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C는 COURT 코트 법원이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해 놨던 거예요. 시험해 놨던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우리 시험해 놨던 거네. 지방 법무사회. 이렇게 새로운 판례 중에 어려운 거 만났어. 지방 법무사회. 이 지방 법무사회가 아무것도 아닌 건지 알았는데, 지방 법무사회는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면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한다. 승인 신청을 갖다가 법무사회의에 하는데, 이 법무사회의에서 이걸 갖다가 거부할 경우, 이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채용해서 승인 신청을 법무사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이게 행정청이고, 이게 갑이고. 근데 법무사에서 채용 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의 원고적 기획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지방 법무사 회의가 그 정도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 법무사에는 법무사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상 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 아무나 채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례는 유사한 판례.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요. 위원회가 누구한테 했다는 거, 처분을 했다는 거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에게 한 처분,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에 대해서 처분을 했겠지. 이 처분을 경우 위원장, A1에게 한 처분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C도. 여기서 처분할 경우. 이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있어.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서 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고, 기관 소송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 했네. 자, 하다 보니까 원고적 기획에 대한 판례를 다 했네요. 하다 보니까 다 했고, 기출문제는 줌으로 다시 내 해설 강의를 할게요. 줌으로 하는 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원고적 기획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반복 다 알고 있으면 기출문제는 술술 잘 풀려요. 자, 원고적 기획에 대한 이제 마지막 협의의 소익이 남았어요. 다음 협의의 소익. 자, 협의의 소익. 이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 참 어렵고 그러더니 이제 결국 이제 원고적 기획의 마지막 어려운 부분을 이제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피고적 격 쭉쭉 나가고 그래도 뭐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쉽진 않아요. 다 어렵더라도 협의의 소유까지 하면 거의 행정소송의 반 정도가 이렇게 벌써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내 강의를 통해서 행정법을 공부해 놓으면 언제나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협의 소욕을 강의하도록 할게요.